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재능이 있는지, 어릴 때부터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인종은 어떤지, 슬라브 2인이 클라이밍에 적합한 체형일까, 2살쯤에 문턱과 나무를 올랐다고 해요. 이후로 정식 대회에 참가하지만 대회에서는 줄곧 꼴찌를 해왔어요. 자, 성인이 된 후에, 안녕하세요. 머리가 메이플 토벤 머리가 됐죠. 미용실 가서 아주머니한테 알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깎아주셨어요. 네, 그래도 옆이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좀 시원하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야냐 간불의 일대기를 알아볼 건데요. 클라이밍을 하더라도 대회에 좀 관심이 없으면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존재냐, 여자 클라이밍계의 메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세의 나이로 클라이밍으로 세계를 제패한 선수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재능이 있는지, 어릴 때부터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인종은 어떤지, 훈련은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야냐 간브렛은 클라이밍계 메시라고 했죠. IFSC 홈페이지를 가면 이렇게 쭉 나와요. 얘가 어떤 상을 탔는지. 거의 다 1위고 어쩌다가 뭐 2, 3 조금이고 대적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죠. 자, 이 선수가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납니다. 슬로베니아, 생소하죠. 네, 젊은 친구들은 그래요. 슬로베니아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거 호스텔 아니야? 하는데 호스텔은 슬로바키아입니다. 저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제 미국인 친구들이 여행을 가서 어떤 여자의 꿰매 넘어가가지고 호스텔에 묵는데 부자들한테 인체 고문 실험체 같은 걸로 공급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막 잔인한 거 나오는데 그때가 한참 막 소우 유행하고 막 그랬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이제 슬로바키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냐는 슬로베니아 출신이에요. 슬로베니아는 어떤 나라일까? 슬로베니아의 어원은 슬라브인의 나라입니다. 어르신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공산당 아니야? 이거 태극기 부대인 분들한테 안 물어봐도 뭐 빨갱이 아니야? 공산당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투표로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어쨌든 간에 이 인종, 슬라브 2인이 클라이밍에 적합한 체형일까, 그런 이점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대략적으로 제가 유럽 인종을 분류하면 라틴, 게르만, 슬라브, 켈트가 있어요. 켈트는 또 뺐어요. 여기 있는 것만 얘기해봅시다. 라틴, 느긋하고 거의 조금 더운 나라, 후덥지근 나라가 이제 라틴계가 좀 많은데 느긋하고 좀 열정있고 좀 축구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게르만, 대표적인 운동선수로는 브록 레스너가 있네요. 레슬링 하다가 UFC로 넘어왔죠. 여기는 이제 효율 중시하고 무뚝뚝합니다. MBTI 요즘 유행하는 걸로 하면은 너 T야? 너 게르만이야?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 체격이 가장 커요. 골격도 크고 키도 크고 대신에 유연성이 좀 떨어진대요. 파워풀한 대신에. 야냐가 속한 슬라브는 얼굴이 작고 체격이 날씬해요. 그리고 이제 추운 지방에 조금 지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신력이 높고 그리고 유연성이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는 클라이밍에 가장 적합한 인종이 슬라브이지 않을까 해요. 슬라브인 중에 조금 유명한 사람은 효도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선수는 이제 격투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연관성은 없죠. 슬라브 인종이어서 조금 유리한 건 뭐 정신력이 강하다, 유연성이 좋다, 이 정도밖에 없겠네요. 자, 슬로베니아 어떤 나라일까요? 자연의 경관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났어요. 이제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난 야냐는 어릴 때 어땠을까? 2살쯤에 문턱과 나무를 올랐다고 해요. 근데 이거 재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진 보시면은 우리나라 어린 시절에 문턱을 저렇게 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어린 시절의 문턱과, 물론 나무는 조금 논외긴 한데 문턱을 오른 경우는 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저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이죠.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살 때부터 문턱을 오를까? 특별히 이렇게 막 좀 정립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웬만하면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누구나 해봤을 법한 것이고, 야냐도 한 2살에서 4살 동안 문턱을 올랐다. 근데 이제 야냐의 부모님은 클라이밍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얘가 이렇게 문턱 오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얘 건강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클라이밍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고 클라이밍을 배우지도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2살이란 나이는 어떤 나이일까? 조금 더 파헤쳐보면 가장 유명한 2살, 최근에 꼽으라고 하면 노노카짱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나이 있는 분들은 나설 수 있어요. 어째 누구야? 누군데? 할 수 있는데 이제 노노카짱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노래 한번 듣고 오세요. 되게 귀엽습니다. 좀 힐링이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자료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2살에서 4살 시기를 문턱 오르면서 지나고 6살 무렵에 고향에서 행사를 해요. 그때 가벽으로 오르게 되는데 그때 야냐를 지켜보던 클라이밍 클럽 관련자가 가입 권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뭐 너 오르는 거 좋아하니까 해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조금 의외인 점은 이후로 정식 대회에 참가하지만 대회에서는 줄곧 꼴찌를 해왔어요. 꼴찌를 해오다가 이 친구가 언제 포텐이 터지냐, 2013년도 이 친구가 이제 14살이 됐을 때 메이저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승승장구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러피언 듀스 챔피언십을 우승하게 돼서 쭉 세계를 제패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성인이 된 후에 야냐의 훈련 방법은 어떻게 될까? 주로 이제 로만 코치와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 항상 붙어있나 봐요. 붙어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이런 말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수도권이 조금 중요한가 봐요. 수도권 브루프니카에서 야냐가 주 6회 훈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 6일을 훈련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전문가들과 함께 부상 예방 훈련을 주 1회에서 2회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빠박하게 살고 있지 않나? 엄청 빠박하게. 이 친구가 자기 입으로 말해요. 자기가 재능만으로는 세계를 제패할 수 없었다. 자기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과 부상 예방 훈련을 주 1, 2회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나라도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네요. 개인의 자본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해외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부상 예방 훈련을 받는 사람을 따라잡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되게 우리나라는 현재 불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밍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무엇냐 했을 때 야냐는 무엇보다 집중하고 쓸데없는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쓸데없는 움직임이 들어가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고 중요한 또 동작에 있어서 힘이 빠지면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의외라고 느꼈던 게 계획된 생각보다 순간순간의 클라이밍에 중점을 둔다. 이거는 엄청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많은 훈련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체득을 해야만 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이인 외의 영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야냐 연대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뭐 그렇게 특별할 거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야냐 선수가 되게 남자랑 결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 정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 어땠는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인종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 밖에도 뭐 궁금한 선수들 있다고 하시면 이제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